자, 이제 두 번째 강의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카이네틱 티오리 또는 카이네틱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뭐 간단한 이론이에요. 이상기체가 거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하는지 걔네들의 양태를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카이네틱 모델에서는 기체 입자들이 움직일 때 뭐 당연히 에너지를 갖고 움직이겠죠. 그런데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카이네틱 에너지만 고려해요.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해. 왜 무시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카이네틱 에너지라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병진운동, 트랜슬레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 진동, 바이브레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 그리고 로테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포텐셜 에너지의 원인은 뭐냐 하면 분자들 간의 인터랙션 또는 원자가 결합을 하는 에너지 또는 애토믹 에너지, 그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그 안에 핵하고 전자, 또 핵도 안에 뭐 중성자도 있고 뭐 양성자도 있고 뭐가 많죠 그 안에. 그 에너지들이에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해. 왜 무시할까? 귀찮으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상기체는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절대온도 0도가 되면 볼륨이 0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체 분자 자체에 부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피도 없는데 무슨 놈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 카이네틱 시어리에는 세 가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카이네틱 시어리는 완전한 이상기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기체처럼 행동하는 기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에요. 첫 번째 가정은 걔네들의 질량은 있다. 이상기체에서도 질량은 있어요. 이상기체도 귀신 같은 기체지 질량은 있는데 부피는 없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 카이네틱 모델에서 질량은 m이야. 입자 하나의 질량은 소문자 m. 그리고 끊임없이 마구잡이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기체처럼 거동하는 어떤 기체 분자의 사이즈는 무시해도 좋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사이즈, 크기에 비해서 얘네들이 돌아다니다가 충돌을 할 텐데 걔네들이 돌아다니는 거리, 뭐 쉽게 말하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사이즈는 그거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걔네들이 이제 충돌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인터랙션이라는 말이야. 충돌을 할 텐데 그 충돌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주 일어나지 않고, 근데 사실 실제 계산해 보면 우리의 사람이 사는 시간 스케일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는 타임 스케일에서 보면 자주 일어나는데 얘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자주 안 일어나고. 그리고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해요.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당구공이 이렇게 부닥치면은 꽝 치면 공끼리 부닥치고 에너지가 전달돼서 맞은 공이 또 튀어나가죠. 이런 게 탄성 충돌이야. 탄성 충돌의 특징은 트랜슬레이셔널 카이네틱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 이 세 번째 가정에 의하면 결국은 기체 입자를 당구공처럼 가정하겠다라는 거야. 딱딱한 구형이다, 하드 스피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가정을 보면 진짜 이상기체가 아니지. 이상기체처럼 거동하는 실제 기체를 설명하는 모델이에요. 자, 이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수식을 이제 유도할 텐데, 유도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얻어지는 식이 이거예요. PV는 3분의 1
소문자 m, n, 예, 저거 몰수죠. 예, 몰수. 그다음에 분자량 그리고 VRMS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는 거예요.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이런 식이 얻어져요. 자, 여기에서 뭐 이건 당연히 다 알겠지. 기체 입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1몰의 질량이니까 이게 분자량이겠죠. 그리고 VRMS는 이야기했듯이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인데 뭐냐 하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정의한 거예요. 스피드의 제곱을 평균을 내서 루트를 씌운 거. 요 표시는 평균이에요. 스피드의 제곱을 평균을 내서 루트 씌운 거. 이거를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다 라고 정의한 거야. 그러면 식이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봤으니까 이거 한번 유도해 봅시다. 어떤 기체 입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요 파란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더 진행을 하면 요 벽에 가서 부닥치겠지. 그리고서는 탄성 충돌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충돌 전, 충돌 후. 월에 벽에 충돌하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야. 뭐 이런 컴퓨터 게임도 있지. 그럼 여기서 뭐 받아가지고 땅 하면 또 갔다가 뭐 톡톡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임처럼 예, 그런 거예요. 얘의 스피드를 V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V일 텐데 그 V의 이 축이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G축이라고 한다면 꽝 부닥치고 이쪽으로 이제 움직일 텐데 충돌 전후의 모멘텀을 봅시다.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X 컴포넌트를 보면 이게 모멘텀이겠지. 질량에다가 그 속도 곱한 게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게 모멘텀이에요. X 방향의 모멘텀. 충돌 후에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MVX야. 그렇죠? 그런데 Y하고 G 방향은 어때요? Y하고 G 방향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요거잖아, 요게. 요게 그 Y 방향이죠. 여기서도 요거잖아. 똑같아. 그렇죠? G 방향으로 제로잖아.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도 G 방향으로 제로죠. Y하고 G 방향으로는 바뀐 게 없고 X 방향으로만 모멘텀이 바뀌어서 요 충돌에 대해서 모멘텀 체인지는 얼마예요? 요거죠. 2mvx. 요게 입자 하나가 벽에 충돌하고 나서 모멘텀 체인지예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하고 싶냐 하면 토탈 모멘텀 체인지를 구하고 싶어. 뭐 이렇게 입자 하나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잔뜩 많이 있을 거예요. 기체 입자 전체가 어떤 시간 t 동안 그 유발시키는 모멘텀 체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 보고 싶어. 시간은 델타 t라는 타임 인터벌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월과 충돌하면서 모멘텀 체인지가 일어날 때인데 이걸 근데 왜 계산하지? 앞에 있는 그 식에 PV는 3분의 1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잖아. 결국은 압력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압력. 근데 압력이라는 게 왜 나타나는 거예요? 압력. 압력의 원인이 뭐야? 기체 입자가 월을 자꾸 때리기 때문에 이 벽이 느끼는 게 압력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체 입자가 벽과 충돌할 때 생기는 모멘텀 체인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데 이 볼륨 안에 입자가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전체 모멘텀 체인지를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입자 하나의 운동량 변화량은 아니까 볼륨 안에 있는 저 볼륨 안에 있는 그 입자 전체의 중에서 그 입자가 시간 t 동안 이 벽에 부닥칠 수 있는 입자의 개수 그거를 구하면 되겠죠. 이 안에 입자가 100개 있더라도 시간 t 동안 그 100개가 모두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벽에까지 도달을 해갖고 꽝 하고 부닥칠 수 있는 입자의 개수를 계산해야 되겠지. 그 계산을 해봅시다. 복잡하니까 일단 입자 두 개만 봅시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둘 다 편의상 둘 다 이게 X방향인데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스피드는 Vx야. 얘도 Vx고 얘도 Vx야. 그러면 시간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얘네들이 이동하는 거리는 Vx
델타 t 이만큼 이동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벽의 면적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 델타 t 동안 이 두 개의 입자 중에 얘는 이 벽에 부닥칠 수 있지만 얘는 이 벽에 부닥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얘는 델타 t 동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얘는 열심히 가봐야 이 벽까지는 아직 못 가.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길이는 vx 델타 t고 면적은 a인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이 볼륨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우선 구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입자들은 다 벽에 부닥치나?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입자들 중에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어때? 걔네들은 이 벽에 안 부닥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를 다 구한 다음에 그 입자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주면 그 숫자만큼은 시간 델타 t가 지나면 이 벽에 부닥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전을 이렇게 딱 짜고 계산을 해봅시다. 이제 이동하는 거리는 요거고 시간은 델타 t다. 그리고 면적을 a라고 하면 볼륨은 요게 볼륨이 되죠. 예, 요게 볼륨이 되고 이 볼륨에다가 이제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부피에다가 넘버 데인시티, 단위 부피당 몇 개의 개수가 있는지, 몇 개의 입자가 있는지 그게 넘버 데인시티죠. 넘버 데인시티를 볼륨에다 곱해주면 우리가 그 볼륨 안에 있는 입자 개수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넘버 데인시티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볼륨 V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몰수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이게 입자의 개수겠죠. 그래서 얘가 넘버 데인시티예요. 넘버 데인시티에다가 아까 요 볼륨, 여기 있는 요 볼륨을 곱한 거야. 이게 볼륨과 넘버 데인시티를 곱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입자의 전체 개수인데 이 중에 몽땅 다 오른쪽 벽에 부닥치는 게 아니지. 절반은 오른쪽 벽으로 부닥치고 나머지 절반은 왼쪽 벽에 부닥칠 거예요. 지들이 부닥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숫자를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입자들이 걔네들은 오른쪽 벽이든 왼쪽 벽이든 부닥칠 텐데 절반은 오른쪽, 절반은 왼쪽에 부닥칠 테니까 이 숫자를 2로 나눠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가 뭐예요? 타임 인터벌 델타 t 동안 오른쪽 벽에 부닥칠 수 있는 입자의 전체 개수야. 따라서 아까 우리가 작전을 세웠듯이 하나의 입자가 오른쪽 벽에 부닥칠 때 야기되는 모멘텀 체인지에다가 그게 가능한 입자들의 전체 개수 이거 곱해주면 토탈 모멘텀 체인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곱하기 한 거예요. 요 두 개를 곱하기 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소문자 m은 입자의 질량이고 여기 아보가드로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분자량이지. 네, 그래서 분자량으로 바꿔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력이나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중력이요? 뭐 그냥 Y축이나 이런 데는 있다고 가정하면 Y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중력 무시합시다. 네. 이게 맞는 지적이에요. 네. 그런데 중력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기체 입자들이 중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여기에 있는데 그 산소 농도가 밑에 산소가 여기 더 진하고 위에가 산소가 더 뭐 별로 없고 이런가? 물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카네틱 모델에서는 그것까지 고려하진 않아요.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네. 좋은 질문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압력이죠. 압력. 얘네들이 벽을 때리는 이 모멘텀 때문에 압력이 느껴지는 거니까 이제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모멘텀 계산을 한 거고,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죠. 예,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리고 이 힘은 모멘텀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 왜냐하면 이 뉴턴 제2법칙 여기 보면 포스가 시간분의 모멘텀이고 모멘텀은 ft잖아, 그지? 포스에다가 시간 곱한 거.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되고, 이거 다 구해놨잖아. 모멘텀도 구해놨고 모멘텀 체인지, 타임 인터벌도 알고 에어리어 A라는 것도 알고 다 대입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고 지울 거 다 지우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P는 이렇게 됐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식을 얻기까지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스는 m이고 뭐 스피드가 v로 똑같다 또는 x방향의 속도는 vx로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체 입자들이 다 똑같은 스피드를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얼굴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몸무게 다 다르잖아. 기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동종의 기체 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온도에서조차 걔네들은 다 다른 스피드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Vx를 그냥 한 가지 값으로 고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이거 평균값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값을 Vx에 대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제곱이 되어 있는 이걸 통째로 평균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째로 평균을 취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자 이거예요. 평균을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아까 얘기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는 걸 가정하는 거, 정의하는 거예요. 이 평균값에 루트 씌운 거.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정의를 하면, 가정이 아니고 우리가 데피니션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식을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요 V는 원래 속력이 아니고 속도지. 예. 속도는 벡터고, 벡터면 x, y, z 컴포넌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x 컴포넌트 제곱, y, z 각각의 제곱해서 다 합쳐주면 되는 거잖아. 다만 이게 평균이니까 얘네들도 다 평균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카이네틱 모델의 첫 번째 가정에서 질량이 m인 입자가 끊임없이 랜덤 모션을 한다고 했죠. 랜덤 모션이라는 말은 얘네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어떠한 방향이 없다는 거야. 아, 우리 다 절로만 가자. 우리 뭐 일로만 가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X방향 평균값하고 Y방향, G방향 평균값이 서로 다를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똑같겠죠, 다. 그래서 이 값, 이 값, 이 값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X방향의 평균값, 그거의 3배일 거예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지.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고, 이거 이항을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결론부터 얘기해 줬던 이 식이 나오죠. 그렇죠? 어렵지 않게 PV는 3분의 1 NM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 제곱. 이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 아까 그 질문 타임에 해야 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아까 그 V, T 사이에 있는 그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들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해서 2분의 1 했잖아요. 근데 가정할 때 처음부터 아예 기체가 무작위한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걸 2분의 1 하는 게 옳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볼륨 안에 이 교실이라고 칩시다. 교실 안에 기체 입자들이 마구잡이로 움직일 텐데 얘네들의 절반은 절로 가고 절반은 일로 간다고 가정하는 게 맞는 말이냐 이거야. 그치?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야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마구잡이로 막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X 디렉션만 보는 거야. X 디렉션만 보면 X 디렉션 관점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든 간에 전부 다
절반은 저쪽 방향을 향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절반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지? 이렇게 날르고 저쪽 벽하고 이쪽 벽이라고 합시다. 이 방향으로 날르든 이 방향으로 날르든 이렇게 날아가든 이렇게 날아가든 이렇게 날아가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든 X 컴포넌트만 보면 저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 중에서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저쪽 벽에 다다를 수 있는 입자를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 그러면 시간 인터벌 델타 t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걔네들의 x방향 속력 거기에다가 델타 t를 곱한 게 거리니까 저 면적에다 그 거리를 곱한 게 부피고 그 부피 안에 들어와 있는 입자라면 일단 저쪽 벽에 부닥칠 수 있는 자격은 갖춘 거고 걔네들 중에 절반은 이쪽을 그 x 컴포넌트를 벡터 분해를 해갖고 x 방향 성분을 뽑아내면 걔네들 중에 절반은 일로 향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만 절로 향하고 있잖아. 그래서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 혹시 그 흐름 같은 거 없나요? 그 물 흐를 때도 혼자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무슨 흐름? 물 흐름이나 아니면 대류의 흐름 이런 거. 그런. 네, 오늘 뭐 중력 얘기 나오고 뭐 유체의 흐름 얘기 나오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다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력 들어가고 그 유체의 흐름, 예를 들면 이 교실만한 공간이 있는데 이쪽은 뜨겁고 저쪽은 차가워. 그럼 당연히 대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랜덤 모션이 아닌 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스스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스스로. 물론 그 생각을 한 거는 좋아. 모든 과학은 이런 식으로 발전해요. 최대한 단순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현상을 설명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가정에 의해서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켜 놨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안 맞는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가정했던 거를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여지껏 전통적으로 과학이 발전해 온 방법이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좋은 질문이야. 자, 넘어갈까? 다음에 자, 이 식을 보니까 PV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PV는 어쩌고 저쩌고라는 식을 이미 알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얘하고 얘 비교하면 우변과 우변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우변이 같다라고 하고 식을 정리하면 얘가 얻어져요. 얘가.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뭐야? 이거는 분자량이니까 기체의 종류가 결정되면 이 방 안에 질소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고정값이에요. 상수고. 따라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기체 입장에서는 이상기체처럼 거동하는 기체라면 온도가 바로 걔네들의 속도인 거예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기체 입자들이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식은 화학이나 화공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이고 물리 좋아하는 분들은 이 식을 더 좋아하세요. 똑같은 식이야. 여기 R을 볼츠만 콘스탄트로 바꾼 거고 M을 입자 하나의 질량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요 식이 되지. 같은 식이에요. 얘기했듯이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스피드를 내가 얘기할 텐데 어떠한 스피드이건 간에 스피드는 온도에만 의존해요. 온도에만. 일단 기체의 종류가 정해지면 이상 기체처럼 거동하는 기체라면 온도에만 의존해요. 스피드는. 근데 이제 기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다르지. 같은 온도에서라도 온도가 똑같더라도 뭐 질소하고 뭐 힐륨하고는 힐륨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얘가 빠르겠지요. 스피드가. 그렇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루트 t에 비례하고 루트 m에 반비례한다.
결론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질소 같으면 515m/s 초속 515m예요. 상온에서. 이 숫자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야. 뭐보다 빨라? 사람들 소리, 우리 사운드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340m/s잖아. 그죠? 그거보다 빨라요. 상온에서. 자, 지금까지 간단한 카이네틱 모델을 써가지고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라는 이름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개개의 입자는 다 다른 속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럼 궁금하잖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분포는 어떨까? 속도의 분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요반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어떨까? 응? 이게 내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요거 연구하던 사람들이 기체 입자들의 속도는 분포가 어떨까? 이 분포는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맥스웰과 볼츠만이 유도했는데 충돌을 하면서 마치 당구공이 충돌하면서 에너지가 한쪽 공에서 다른 쪽 공으로 전달되죠. 그러면 스피드도 재배치되지, 그죠? 스피드도 재배치되는 것처럼 기체 입자들도 끊임없이 부닥치면서 걔네들이 나타내는 스피드가 계속 재배치돼요. 그래서 분포가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그 기체 입자가 속도가 V부터 V 플러스 dV 요 사이 구간에 들어가는 입자의 비율, 전체 입자 중에 V부터 V 플러스 dV, 그러니까 그 구간의 두께는 얼마예요? 구간의 폭은 dV인 거죠. 구간의 속도 구간의 폭이 dV인 그 구간 안에 속도를 갖는 기체 입자의 분율, 이거를 이제 계산한 거예요. 계산을 해서 얻어진 결론이 이거야,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그 디스트리뷰션 펑션,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을 좀 들여다 봅시다. 똑같은 식 써놓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아니지, 이분들이, 이 할아버지들이 유도하신 이 식은 뭐의 함수야? V의 함수예요, V. 그리고 V가 들어가 있는 텀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V 제곱하고 익스포넨셜 텀이 있어. V 제곱은 2차 함수로 증가하는 함수죠. 2차 함수로. 그리고 익스포넨셜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건 익스포넨셜리 디크리징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로 증가하는 텀하고 감소하는 텀의 곱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V에 대해서 FV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도가 있죠. 그리고 몰라 매스도 있지. 그렇지?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온도가 높으면 넓은 분포를 갖고 온도가 어중간하면 뭐 이런 모양, 온도가 많이 낮으면 이렇게 아주 좁은 분포를 갖게 돼요. 마찬가지로 매스가 무거우면 좁은 분포, 보통의 무게면 뭐 어중간한 분포,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넓은 분포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넓을수록 입자가 가벼울수록 아까 뭐라 그랬어? 스피드가 빨라진다고 했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 경향으로 온도가 높고 입자가 가벼울수록 넓은 분포를 갖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방금 말로 내가 얘기한 것들이고 이 두 개는. 자, 그러면 이 식을 만약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1이 나와요. 1. 이 식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나와. 따라서 요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dv를 곱한 거는 여기 안 써있네. 여기서 얘기할게요. 요 식을 전체를 적분하면 1이 나오고 예를 들면 v1부터 v2까지 이런 구간을 정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뭐가 나와? 분율이 나오는 거죠. 요 구간 안에 있는 스피드를 어떤 입자가 갖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종류의 입자들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스피드를 갖는 입자의 비율이 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뭐 계산했더니 0.5가 이거 대충 봐도 한 0.7은 돼 보이는데 이 면적이죠. 결국 적분한 거니까 0.7이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온도에서는 한 70% 정도는 이 안에 있는 속도를 갖고 나머지가 더 느린 속도 아니면 더 높은 속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 넣고 적분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거 얘기한 거고 요 부분 여기 해놨죠? 요 부분이 따라서 일종의 확률이에요.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어떤 값에다가 아주 작은 디퍼런셜 그 스피드 아주 작은 요 구간 그거의 곱이죠. 네. 이 함수하고 요거의 곱.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함수야. 전체가 1이고 분율이 얻어지잖아요. 이 전체를 적분하면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나온다며. 따라서 요 부분은 일종의 확률이에요. 확률. 응? 확률. 자, 그러면 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확률을 공부했을 텐데 간단한 확률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디스크리트, 불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수야. 그럴 때 평균값의 다른 표현이 기대값인 거지. 기대값 또는 평균값을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pi는 어떤 경우에 확률이고 xi는 그 어떤 경우에 변수값이에요. 그래서 경우를 1부터 n까지 다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대값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번 일단 나랑 뭐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오케이. 야, 돈에 민감해. 자, 1,000원 너도 꺼내세요. 판돈을 내야지. 그리고 누가 동전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뭐 동전 여기다 딱 놓고. 동전은 없어? 동전 여기 있다. 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1,000원 가져가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이 친구가 가져가는 거예요. 게임의 공정성을 위해서 네가 던졌다가 딱 받아갖고 보여줘. 앞면이 어느 앞면이 나야. 아니 그림이에요. 글자. 아, 숫자가 숫자가 뒷면이야. 저기 이순신 장군이지. 장군님이 나야. 나 아까 잃었어. 전 수업에서는 좀 따게 해줘. 앞이야? 오케이. 자, 이래서 이제 나는 본전이 됐는데. 자, 요 카메라 좀 일로 이동해 주세요. 저기 카메라 좀 일로 이동해 주세요. 제가 움직이면 카메라 같이 움직여 주세요. 방금 했던 이 게임의 기대값이 얼마예요? 이 식을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기대값. 이 게임을 내가 무지하게 무한히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값이 얼마야? 계산해 봅시다. 기대값.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일단 장군님 나오는 확률. 이때 내 입장에서 계산하면 내가 1,000원 따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숫자 나오면 내가 1,000원 잃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확률은 기대값은 요거 뭐 2분의 1이죠. 확률은 동전 게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대값 얼마야? 빵원이에요. 무슨 꼼수를 부리지 않는 이상 내가 이 게임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똔똔 되게 돼 있어. 그죠? 이게 기대값이잖아. 평균값. 이 게임에서 내가
얻게 되는 평균 돈은 0원이에요. 게임을 2번밖에 안 했는데 전 수업에서 1,000원을 잃었다가 이번에 땄어. 다시 그래서 본전이 됐어요. 물론 전 수업의 한 학생은 굉장히 행복하고 이 학생은 불행하지만 나는 게임을 2번 함으로 인해서 이론적인 기대값에 벌써 도달했어. 그죠? 자, 봅시다 이제. 이거는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일 때 얘기고 다시 일로 와주세요. 제가 이 얘기 안 해도 좀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자, 만약에 베리어블이 컨티뉴어스하게 변할 수 있는 continuously varying variable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서멘션 대신에 인테그랄을 써야 돼요. 단순히 각각의 경우를 합하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 각 경우에 변수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야 되지. 여기 확률. 확률을 곱해서 이걸 몽땅 적분해야 돼. 모든 가능한 경우를. 그렇죠? 식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몰리큘러 스피드 역시 어떠한 값이든 다 가질 수 있죠. 다만 스피드는 이게 스켈라 양이니까 마이너스 값은 아니잖아. 속도라면 모르지만 스피드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만 적분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V를 넣고 여기에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넣고 여기 dV 넣고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이 나오겠죠? 네, 민 스피드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 설명한 거야. 얘기한 대로 0부터 무한대까지 V에다가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에다가 dV 곱해서 0부터 무한대 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여기다가 아까 그 좀 이쁜 식, 여러분들 눈에는 하나도 안 이뻐 보이겠지만 이쁜 식 넣고 적분으로 이렇게 쓰니까 엄청 복잡해. 당황되죠, 이런 적분 만나면. 그죠?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되는 적분 만나면 당황되잖아. 근데 대학교부터는 이렇게 잘 안 되는 적분 나오면 기뻐해야 돼요. 왜? 컴퓨터? 아니, 다 인테그랄 테이블이 있어요. 어차피 너나 나나 이건 다 테이블 보고 해야 되는 적분이야. 예,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인테그랄 테이블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에 개수가 이 제곱분의 1도가 앞에 뭐 2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대로 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 요 앞에는 그냥 쓴 거고 여기에서 이게 얻어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오케이? 자, 이게 민 스피드예요. 민 스피드. 여기에 기체 입자가 있는데 내가 그 한 놈의 마치 자동차 과속 측정하는 카메라처럼 어떤 한 놈의 속도를 딱 측정했어. 이런 거를 무한히 반복할 경우에 얻게 되는 기대 속도 또는 평균값. 그게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 일단 값을 보니까 어때? 아까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루트 n분의 3rt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n분의 rt는 똑같은데 3이 아니고 파이분의 8이죠. 파이분의 8. 숫자가 살짝 달라. 그죠? 파이가 3.14니까 3보다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좀 작네요. 그죠? 얘가 좀 작죠. 자, 이거 역시 그런데 어찌됐건 스피드는 루트 t에 비례한다. 기체의 종류가 결정되면 속력을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온도다라는 말이에요. 루트 t다. 이 식 갖고 계산하면 질소는 아까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는 515였는데 지금은 475가 나오죠. 예,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추 비슷한 값이 나와요. 자, 또 다른 속도가 하나 있어요. most probable speed. 이게 뭐야? 가장 개연성이 높은 스피드. 내가 기체 하나 입자의 속도를 딱 쟀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속도 중에 측정되는 속도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속도. 그게 뭐야? 요 정점에 있는 요때의 속도죠. 그죠? 그래서 요때의 속도를 계산하면 되겠지?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 그래프 미분에서 0이 되는 그때 속도. 그죠? 이건 뭐 오히려 쉽죠.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이게 나와요. 식은 똑같아, 모양이. 앞에 뭐만 달라? 또 개수만 달라요. 개수만. 여러 가지 스피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야? 이상 기체처럼 거동한다면
기체의 스피드를 결정하는 건 온도다라는 거예요. 루트 t에 비례한다. 그리고 분자량은 분모에 들어가요. 루트 m에 반비례하고.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씩 다른데 루트 민 스퀘어 스피드가 제일 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곳에 민 스피드가 있고 제일 작은 게 모스트 프로버블 스피드. 이거는 우리가 스피드를 어떻게 정의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달라졌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상 기체처럼 거동한다면 온도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스피드를. 스피드가 크다 작다가 뭘 좌우해요? 결국은 카이네틱 에너지를 좌우하는 거예요. 카이네틱 에너지. 그죠? 카이네틱 에너지를 스피드가 좌우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말이야. 자, 이제 스피드 얘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스피드가 또 나와. relative mean speed, mean relative speed 또는 relative mean speed. 이거 왜 얘기하냐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느끼죠. 입자 두 개가 움직이는데 만약에 똑같은 두 개의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둘 다 V의 속도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 이러면 상대 속도는 어때요? 0이잖아. 그렇죠? 반대로 움직이면 2배로 느껴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 충돌을 할 때 개개의 입자가 느끼는 스피드는 우리가 아까 계산한 그런 스피드보다는 relative mean speed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입자들은 마구잡이 방향으로 지들 멋대로 막 부닥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 방향, 서로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서 충돌하는 게 랜덤 모션에 의해서 입자들이 충돌하는 전체의 충돌을 평균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된대요. 얘가. 유도 과정은 없어 지금. 이게 돼. 따라서 이럴 경우에 각각의 스피드가 V하고 V, 사실 이건 이제 빌로시티지. V하고 V라면 벡터 합이 돼야 되니까 루트 2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lative mean speed는 이렇게 돼요. mean speed 값보다 1.414배 큰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relative mean speed가 우리가 계산한 mean speed보다 한 1.4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충돌하는 입자들이 똑같은 놈일 때. 질소끼리, 산소끼리 충돌할 때. 그런데 혼합기체에서는 서로 다른 입자들도 충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가 충돌할 때는 relative mean speed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건 유도는 안 할 거예요. 식이 이렇게 돼요. 식이 루트 8kt 그리고 파이 뮤가 나왔어요. 뮤. 여기서 뮤가 뭐냐 하면 k는 볼트만 콘스탄트고 뮤가 이거 아까 식의 모양은 어때요? 그 민 스피드 그 식하고 똑같죠? 민 스피드 식은 여기가 그냥 m일 뿐이잖아. m. 그런데 여기가 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에다 뮤를 넣으면 이게 relative mean speed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뮤는 그 reduced mass라고 하는 건데 reduced mass의 정의가 이거예요.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의 질량을 역수를 취해서 합하면 reduced mass의 역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reduced mass는 식이 이렇게 돼. 각각의 질량을 합한 거분에 곱한 거. 이거예요. 자, 이게 relative mean speed고 이게 일반식이에요. 일반식. 따라서 이 식은 dissimilar molecule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동종끼리도 충돌할 때도 똑같이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종류가 충돌할 때 reduced mass는 얼마지? 같은 종류가 충돌하다면 이것도 m이고 얘도 m이고 m이니까 2m분의 m제곱이죠. 따라서 2분의 m이에요. reduced mass는 절반밖에 안 돼. 따라서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겠지. 아이고. 2분의 m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루트 2가 나온 거고 정리하면 요게 바로 relative mean speed니까 mean speed니까 정리하면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얻었던 루트 2 곱하기 mean speed 이 식이 다시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토픽으로 갑시다. 이제 10분 남았네. 조금만 내가 서둘러서 얘기할게요.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콜리전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기체 입자들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자, 이거를 알려면 일단은 뭐 앞에서도 가정했듯이 당구공처럼 하드 스피어라고 가정을 합시다. 콜리전 프리퀀시라는 말은 이 용어 자체가 나타내고 있듯이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예요. 그래서 분모에 시간 인터벌이 들어가고 분자에 충돌 횟수가 들어가면 돼. 시간 인터벌을 우리가 델타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충돌하는 횟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만약에 똑같은 입자 두 개가 있다고 하고 직경이 D라고 합시다. 직경이 D. 그러면 두 입자가 충돌을 했을 때 두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하면 D죠. 그죠? 요거의 무게중심, 요거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는 그 D예요, D. 그렇죠? 그래서 두 입자가 두 개의 하드 스피어가 그 중심이 이 D라는 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두 개의 중심이 D라는 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옆을 지나가 봐야 충돌은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 거리 D가 중요하죠. 요거를 콜리전 다이아미터라고 불러요. 콜리전 다이아미터고 이 그림이 나타내듯이 콜리전 다이아미터는 대충 그 입자의 사이즈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입자 이거 두 개가 똑같은 입자라면 얘도 D고 얘도 D니까 정확하게 이것도 D겠지. 근데 서로 다른 입자라면 조금 다른 값일 텐데 어찌 됐건 그 콜리전 다이아미터는 입자의 직경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세 봅시다. 개수를 몇 번 충돌하는지 델타 t 동안 몇 번 충돌하는지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입자가 세 개가 있는데 얘 관점에서 기술할 거예요. 상대 속도로 보면 얘 관점에서 얘가 움직일 때 얘네들의 상황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얘가 움직여요. 타임 인터벌이 델타 t고 얘네들의 입자, 이 두 개의 입자에 대해서 얘가 갖고 있는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v 렐러티브라고 한다면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요거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나갈 때 충돌을 할 수 있는 그 콜리전 다이아미터가 D이기 때문에 이 콜리전 다이아미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원의 면적에다가 이 길이를 곱하면 시간 델타 t 동안 이 녀석이 이동하는 어떤 채널이 실린더 모양으로 부피가 구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부피 안에 이 실린더 모양의 부피 안에 상대 입자들이 중심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부닥치는 거고 중심이 얘처럼 바깥에 있으면 안 부닥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림만 딱 봐도 얘는 부닥칠 거고 얘는 안 부닥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뭘 카운트하면 돼? 충돌하는 횟수를 우리가 알려면 이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는지만 알면 돼요. 이 실린더 볼륨 안에 입자가 몇 개 있는지. 자, 이것도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넘버 데인시티 갖고 합시다. 넘버 데인시티를 이제 심볼을 아예 부여하자고. 요 잘생긴 n, 요 n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야? 그냥 넘버 오브 몰리큘이고 얘는 넘버 데인시티예요. 볼륨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 넘버를. 자, 이 넘버 데인시티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이 실린더의 볼륨. 그거 곱하면 그게 뭐야? 이 안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되겠죠. 이 실린더의 볼륨은 뭐예요? 파이 d의 제곱이 여기 있는 원의 면적이고 실린더 바닥의 면적, 단면의 면적. 그다음에 요게 그 길이고 그래서 요만큼이 실린더의 볼륨이죠. 거기에다가 넘버 데인시티 곱하면 충돌 횟수야. 이게 시간 인터벌이고 따라서 콜리전 프리퀀시를 우리가 소문자 G라고 이제 표현할 건데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파이 d 제곱 이거를 우리가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라고 불러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단면, 콜리전 크로스 섹션. 그래서 심벌은 시그마라는 심벌을 쓸 겁니다.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파이 d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콜리전 다이아미터의 제곱에다 파이 곱한 거. 이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고, 그 다음에 여기 V 렐러티브는 여기 그대로 살아남았고, 델타 T 지워지고, 넘버 데인시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돼. 어렵지 않죠? 네, 간단해요. 자,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저 식이 뭘 말해주고 있어요? 단위 시간 동안 충돌하는 횟수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 여부는 뭐가 결정해? 넘버 데인시티 높을수록 자주 충돌하고, 온도가 높거나 뭐 분자량이 가볍거나 해갖고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크면 클수록 자주 충돌하고, 그 다음에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크면 자주 충돌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힐륨이 제일 작아. 뭐 당연하지, 얘 쬐끄맣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큼지막하죠. 넙대대한 게. 넙대대한 게 큼지막하니까 얘보다 훨씬 큰 값을 갖고 있네. 근데 사실은 얘는 이런 하드 스피어는 아니잖아. 그죠? 판때기 모양인데.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해.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음미해 봅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살짝 바꿔볼 수 있어요. 이렇게. N, 몰수인데 기체 상수 R을 볼츠만 콘스탄트하고 아보가드로 수로 이렇게 바꿔 씁시다. 그리고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아니구나. 그럼 맞네.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이게 뭐예요? 개수죠. 개수. 그래서 N이야. 대문자 N. PV는 NKT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것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물리하는 사람은 이 식도 많이 써요. 우리는 이 NRT 좋아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이 K를 좋아하셔. 볼츠만 콘스탄트.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뭐 좀 주고받고 이항을 좀 하고 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 요 부분이 바로 뭐야? 이게 넘버 데인시티잖아. 따라서 KT분의 P가 넘버 데인시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지. 여기에 넘버 데인시티의 정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V분의 N은 얘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식의 의미를 보면 볼륨이 일정할 때,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이건 뭐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해요. 입자의 종류가 결정되고 나면 얘는 고정값이야. 따라서 이 입자의 개수가 막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얘가 자주 충돌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져서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커져야 되겠지.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콜리전 프리퀀시는 뭐가 결정해요? 얘가 일정할 때 압력이 높아지면 얘가 더 자주 충돌하게 되지.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넘버 데인시티 때문에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한데 압력이 높아져. 그럼 볼륨이 작아지고 넘버 데인시티가 커지죠. 그래서 더 자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질소가 상온 상압에서 5 곱하기 10의 9승 번 1초에 5 곱하기 10의 9승 10의 8승이 억이지. 그죠? 50억 번. 1초에 50억 번 충돌한대. 지금은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이렇게 70억 넘나 요즘엔?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50억이라고 했었는데, 지구라고 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1초 동안 다 만나고 다니는 셈인 거예요. 그렇게 자주 충돌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예요? 그지? 이거의 역수죠. 그죠? 결국은 나노세크마다,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나노세크마다 충돌을 한다는 거야. 어느 조건에서? N2가 상온 상압에 있을 때, 나노세크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지?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는 충돌 없이 비행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mean free time이라고 불러요. 평균 자유비행 시간. 근데 이 표현보다
더 유명한 표현이 바로 이거야. mean free path. 충돌 없이 자유롭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냐 이거야, 기체가. mean free path는 결국 뭘 구하는 거야? 한 번 충돌하고 다음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간에다가 속력 곱하면 되지. 시간은 아까 g분의 1 그 역수라고 했고 거기다가 relative mean speed 곱하면 되죠. 그래서 relative mean speed에다가 g분의 1 이게 바로 한 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충돌 없이 비행하는 시간이잖아. 따라서 람다 값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람다가 이제 mean free path의 심볼이에요. 오케이?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mean free path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식을 좀 바꿔봅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을 조금씩 바꿔갖고 문제를 풀거나 해석하는 게 더 용이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을 좀 바꿔보면 요 G 얘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뭐 이렇게 됐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람다는 이렇게 되죠. 결국은 충돌 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하면 길어져요? 압력이 낮아지면 길어져. 압력이 낮아지면. 그래서 2학기 때 공부할 거지만 압력이 아주 낮아지게 되면 아주 많이 낮아지게 되면 기체 입자가 심지어 미터 단위로 충돌 없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큰 거리를 충돌 없이 총알이 날아가듯이 날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방막을 증착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를 몰리큘라 빔 에피탁시라 그래. 분자가 빔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슉 날아가서 꽝꽝 들러붙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이 안은 굉장히 고진공이야. 고진공이라는 말은 압력이 굉장히 낮다는 말이에요. 높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어폐가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지 모르겠어. 자, 요 식을 또 한번 바꿔봅시다. 왜 바꾸는지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식에 의하면 만약에 이제 볼륨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압력을 2배로 만약에 키워주면 어떻게 돼요? 람다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압력을 키우면 그 람다가 mean free path가 짧아져요. 짧아져. 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볼륨이. 볼륨이. 자, 그런데 만약에 볼륨이 일정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볼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식을 좀 바꿔보면 아까 PV는 NKT라고 했었고 P분의 KT가 요거죠. 그 넘버 데인시티의 역수. 넘버 데인시티의 역수야. 결국은 P분의 KT는 넘버 데인시티의 역수예요. 그런데 볼륨이 일정하면 결국은 넘버 데인시티가 얘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mean free path는 결국은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mean free path는 뭐가 좌지우지해? 넘버 데인시티가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죠? 볼륨이 일정할 때 mean free path는 넘버 데인시티.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mean free path는 짧아지게 되는 거지. 어떤 주어진 몰리큘에 대해서. 어떤 입자가 정해지면 시그마는 고정되는 값이니까.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이제 서머리 합시다. 오늘 장황하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정리해보면 별로 많은 얘기 안 했어요. 카이네틱 모델의 기본적인 몇 가지 가정을 해가지고 단순한 산수 좀 해서 기체 입자의 스피드를 계산을 했어. 물론 중간에 이제 mean 스피드라든가 most probable 스피드를 구할 때는 뭐 적분도 좀 하고 뭐 미분도 좀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 스피드는 루트 t 온도가 결정한다. 기체 입자의 스피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콜리전 프리퀀시로부터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mean free path 충돌 없이 비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연력학을 공부하면서 일부가 사용될 거고 또 이 똑같은 내용이 2학기 때 다시 또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를 잘
소화하도록 하세요. 2학기 때 또 나와. 자, 여기까지 합시다.